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선 어제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다음 주 근데 조금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시장 얘기도 좀 해보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는지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이 기회가 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늘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한쪽 머리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죠.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근데 이제 코스피 보기 전에 미국장 한번 마감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물론 이거는 주말 미증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혼조세로 마감이 되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흐름만 깨지지 않으면. 미국도 사실 신선한 호재는 없는 거죠. 그죠? 식상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말입니다. 우리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주말이 있기 때문에 주말 변수, 과거에는 주말 변수가 대단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예. 자, S&P 500 보시게 되면 이 목요일날 장중에 1.5% 떨어지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박스권에 있고요. S&P 500은 이미 뚜껑을 열어서 추세가 한 단계 더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숨고르기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미 뚜껑 열어갖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해서 전형적으로 이게 전략 후강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한 2% 떨어져서 플러스로 돌렸다는 거. 보통 마이너스 2%나 미국 시장이 초반에 왜 떨어지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야, 안 좋아. 델타 변이 악재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거 주가가 좀 올라갔고, 차익 물량 나올 내용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부담스럽게 늘어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야, 고용도 둔화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가 크게 개파락하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가에 대부분 반영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몇 가지, 이번 주는 이제 몇 가지 이슈들. 첫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죠? 예. 실적 포문을 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왜? 미리 반영했다라는 거하고 새롭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총을 쏴줘야 되는 애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자신감을 못 가졌다는 거잖아요. 델타 변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 700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 전날에 1200명대로 들어서고 오늘은 1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인데 왜 조급한 마음은 안 생길까요? 초고속으로 확진자의 정점으로 달려간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아침에 속보로 다 보셨을 거예요. 4단계 격상이. 그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 그거를 불확실성 해소라고 봅니다. 전 그게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죠. 솔직히 코스피가 지금 오늘 밑꼬리를 이렇게 달았고요.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물에 타고 있느냐, 오늘 뭘 했느냐. 오늘은 아침에 겁나서, 오늘 아침에는 양시장 합쳐서 거의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2050개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어요. 장 막판에는 한 1700개로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전략 후강이어서 밑꼬리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이런 모양이거나. 장중에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다 이런 모양이었겠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주식을 판 사람들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근데 난 이 델타 변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4차 유행, 대유행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주식을 비중을 정리한 거라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세요. 일주일 뒤든 2주일 뒤든. 그죠? 예.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수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도 걱정. 오늘 아침에 주식을 팔아도 걱정. 들고 있어도 걱정. 그죠? 네. 그럴 거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던지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야, 그럼 앞으로 지금 4단계 격상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더 나올 악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앞으로 더 나올 악재는 뭡니까?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실 미적미적 되면서 확진자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그거 다 좋은데 그냥 과감하게 4단계로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수도권 12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12일부터 2주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인다.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단계 격상이 그죠? 시작되는 거 이것이 12일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잖아요. 그죠? 예. 1차 유행이 있었고 2차 유행이 있고 3차 유행이 있었고 이번에 4차입니다. 4차는 델타까지.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4단계 다음에 5단계 있으나? 5단계? 나올 게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는 제가 확진자 수 정점을 향해서 초고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죠. 오늘 1300명대입니다. 내일 뭐 1400, 1500이 가든 내일 모레 뭐 1600, 1700이 가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형성이 되면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은 정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다음 주 또는 그 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 오늘 4단계 발표 나오면서 투매 나오고 던질 사람들 던지고 받아낼 사람 받아내면서 그죠? 예, 받아내면서 야 오늘이 일단 좀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개장 전에 오늘의 전략은 일단 주식 들고 우리는 가만히 가만히 있는다. 또 하나는 개장한 이후에 보니까 4단계 격상 소식이 바로 나왔어요. 개장 직전에. 그래서 야 오늘 받아낼 사람은 오늘 주식을 좀 받고 주식은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냥 오늘 저의 전략이에요. 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고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는 놈도 있고 오늘 카카오 KMG도 많이 올랐어요. 아직 팔지 않았어요. 절반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부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나중에 부진한 애들 살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뭐 3,300 아래에서 3,200도 장중에 그죠? 자, 이거 얼마예요? 오늘 장중 저점이 3,188입니다. 3,200도 깨지고 뭐 의미 있나?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코스닥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장중에 거의 2%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개장하고 나서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야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오버예요 라고 그랬어요. 오버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오버. 그러니까 어떻게? 줄일 겁니다. 겁먹은 사람들이 막 던지고 여기서 막 물량이 튀어나오고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버예요. 그러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라고 돌아설 겁니다. 파운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거죠. 아침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9시부터 이게 10시예요. 11시, 12시. 그럼 서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고요. 분차트 보면 코스피도 마찬가지 5천에 쭉 빠졌어.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좀 땡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악재가 생겨 또는 시장이 떨어지고 종목이 떨어져도 신선하지 않다. 언제든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가가 착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착해지고 있다. 착해지고 있다. 솔직히 이번 주 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 가지고도 시장의 모멘텀이 안 됐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실래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해요. 개인 투자자들 1.8조를 순매수했습니다. 당분간 얘네들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착해지는 어딘가부터는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뭐 사실 개별 호재가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차근히 가는 게 맞습니다.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하반기 6개월 중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하락장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냐 아니죠. 델타 변이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영국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 시장에서요. 목요일장에서 의미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 보잉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보잉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죠? 코로나 델타 변이 이슈로 해갖고 사실 항공 여행주들도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다른 애들도 비슷하겠지만 하지만 반전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반전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언택이냐, 컨택이냐, 그렇죠? 네. 조금 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이쪽으로 왜? 가격매이 생기는 건 그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델타 변이 약재. 이거는 저는 종목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 요거 하나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파이자가 델타 변이 막을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2회 맞고 3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3회차 델타 변이 막을 수 있는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아마 이 미국 당국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 8월부터 임상을 시작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8월에서 임상 시작했다라는 신호가 딱 그래봐야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근데 델타 변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있고 뭐 수혜라고 그래야 뭐 큰 게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본 주식들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피해주들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이런 그림으로 보지 말고 상반기 또는 이제는 하반기 큰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시간이 뒤로 갈수록 파이자의 부스터샷 이거는 더 주목받게 될 것이고 증시에도 영향. 왜? 이미 주가가 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델타 변이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좀 벗을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죠. 왜? 파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모더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얀센도 마찬가지고, 부스터샷,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스터샷 개발한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 뒤로 가면 백신 접종자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독감처럼 이제 안고 가는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적 모멘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싸지니까 어때? 주가가 떨어지니까 가격 매립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상당히 지금 시장은 부담스럽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마음 조급하게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있죠. 매를 맞을 땐 매를 맞아야 되고, 비가 쏟아지면, 그죠?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젖은 옷은 마르게 됐다라고 그러죠. 그 순간, 그 얼마를 못 참아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잦은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몇 가지 여러분들 제가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더 먹을 폭이 많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뭐가 더 먹을 폭이 많이 생기고 있냐. 주가가 떨어져야 먹을 폭이 많이 생깁니다. 뭐 배터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삼성 SDI죠. 많이 떨어졌냐? 많이 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난 그냥 보유하고 있어. 뭐 더 사지는 않아. 그죠?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날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흐름 좋았고, 그 다음 오늘 뭐 2차 전지들도 좋았어요. 그죠? 예, 뭐 첨보 같은 거, 그죠? 예, 뭐 흐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종목이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5점, 제가 계속 가져갈 거라고 했죠. 요거 며칠 쉴 거라고 그랬죠. 며칠 쉰다고 그랬습니다.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 NC소프트의 리니지를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딘이. 카카오 게임즈 지금 1등이에요. 그죠? 수익은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 얘는 어떻게 돼? 지금 더 사야 되나? 아니에요. 그럼 누리시면 돼. 어딘가에서 팔면 많이 떨어진 그 놈들을 하면 돼. 그죠? 네, 놈들을. 뭐가 더 먹을 폭이 많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반도체주들도 있고 막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된 델타 변이, 4차 유행,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였어요 오늘? 4단계 격상 이런 거? 오히려 델타 변이 피해 종목군들이 주가가 굉장히 싸졌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거기가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저점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와서 이제는 주가가 이렇게 싸지니까 먹을 폭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 봐두십시오. 먹을 폭이 많이 생기고 낙폭과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폭과대주. 그죠? 낙폭과대주. 그 다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도 있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 뭐 건설주 쪽에서 현대 HDC, 현대 산업개발 같은 것도 이렇게 턴어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의 변동 때문에 조금씩, 오늘도 저는 이거를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별표를 드렸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주식이 이렇게 음봉 꺼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안 팔아요. 못하러 팔아. 우린 싸게 샀는데 좀 더 사면 되지. 아니면 기다리면 됩니다. 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으로 샀지 않습니까? 이런 턴어라운드주들. 자, 뭐가 더 먹을 폭이 많아졌나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피해주들, 델타 변이 피해주들이 사실은 지금 가격 매릿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들, 여행주들 이런 애들도 사실 많이 빠졌죠. 오늘 모두 투어는 이렇습니다. 오늘 밑꼬리가 쭉 당겼어.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뭐 다른 애들 마찬가지,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최근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툭 꺼졌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이런 예전 같았어. 백신도 없고 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뭐가 더 먹을 폭이 많냐. 지금 당장 내일 안 먹더라도, 그죠? 뭐가 더 먹을 폭이 많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4차 유행, 요거는 절정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얘기해 드려볼까? 뭐 그리고 제가 이제 특징적인 종목도 몇 개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는 거는 존엄하게 버티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면 그만해야죠. 진정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존엄하게 버티는데, 물론 이번 주에 또 오늘도 주식을 저가에 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플러스 수익이든 마이너스 상관없어.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 내가 수백 퍼센트 오르고 뭐 100% 아니 뭐 수백 퍼센트 뭐 4, 500% 뭐 1000%씩 오르고, 아니면 수년 동안 오른 주식을 고가에 따라 사지 않았다. 바닥에서 샀고 이제 바닥에서 최악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주식에서 시간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뭐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눌릴 수는 있어도 내가 그런 확신을 갖는 주식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손실이든 뭐 아니든 간에,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예. 저는 더 잡으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정점까지. 정점은 다음 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4단계 갔으면 뭐 곧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IT 파트에서 솔직히 지금 배터리 쪽하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아마 슬슬 시장에서 잊혀질 거예요. 뭐가 잊혀질 것이냐? 네, 뭐가 잊혀질 것이냐? 다른 내용보다 분사, 배터리 쪽 띄어내는 거, 그죠? 예. 배터리 쪽 띄어내는 거. 잠깐만요. 배터리 쪽 띄어내는 거. 예, 좀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뭐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삼성전기 뭐 오늘도 전략 구강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사실 개파락해서 이런 거 좀 받아냈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것도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뭐 판결 결과 가지고 뭐 좀 악재가 돼서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 죽으니까 어때? 가격 매일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 정도에서 가격 매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카카오 게임즈 얘기 들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있고, 오늘 하이브 있습니다. 위버스의 가치 재평가, 그죠? 예. 눈높이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미리 얘기해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미 보시게 되면 오늘 다시, 그죠? 주가는 3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난 보유하고 있어.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뭐 여기서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더 들고 가려면 이런 건 버티고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CJ ENM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너 어떻게 하고 있나? 난 그냥 보유하고 있어. 물론 개별적으로 여기서 뭐 약간 뭐 3분의 1이든 이렇게 완급 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전략 구간. 왜? 오늘 개파락한 건 다 전략 구간 나올 거라고 그랬죠.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제가 무슨 뭐 종목들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카지노 쪽에서 뭐 파라다이스니 이런 애들도 솔직히 이렇게 죽으니까 어때? 아니 뭐 4단계로 올리고 지금 뭐 최악인데 왜 이렇게 반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주항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이 어떻습니까? 장중이 오늘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오늘 밑꼬리가 쭉 당겼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연기금은 왜 이틀째, 3일째구나. 오늘은 또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거 왜 사겠습니까?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야, 실적 모멘텀이 없어. 시장이 지금. 두 번째, 델타 변이 악재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세 번째, 국내 지금 난리 났어. 확진자가 막 1300명, 곧 2000명도 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리두기 4단계도 유례가 없죠. 그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냐? 악재? 이거를 뛰어넘는 악재는 뭡니까? 그죠? 네, 별로 안 보여요. 확진자들 어차피 초고속으로 늘어나자. 곧 정점은 올 거예요. 이거는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재와 주가의 관계. 또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악재와 주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항상 신선한 악재와 식상한 악재가 있습니다. 신선할 때는 영향력이 커요. 그죠? 초기에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악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뭐 그 영향을 받을 거야. 사실 그래. 정점, 가장 최악으로 최고로 영향받는 시점이 지나면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악재와의 주가의 관계,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다른 형태로 다가와요. 실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악재로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갑자기 무슨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변이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뭐 4차 거리두기 뭐 4단계 이런 거 악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악재는 모두 생긴 건 달라도 주가에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신선하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 막판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여유가 없으면 이 시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만약에 한 3주라고 쳐보십시오. 한 달이라고 쳐보십시오. 한 달 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이 주식을 매도해. 빨리 손해를 끊고 싶어. 그래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죠. 올라가는 건 또 매수. 올해도 못 버텨요. 그 주가가 또 변동이 생기잖아. 그럼 또 매도해. 돈 잃으면 어떻게 돼? 사람은 눈이 돌아요. 빨리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 또 매수해. 근데 이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만약에 또 떨어지잖아요. 자포자기 하든 아니면 또 팔아. 그래서 여기서 물론 먹는 것도 있겠죠. 먹어도 많이 먹지도 못해요. 매수 매도를 계속합니다. 매수 매도. 이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돈 잃지 말아야 되는 돈을 많이 잃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뭐 21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앞으로 대세 하락으로 갈 거니? 그게 아니면 된 거예요. 오늘이 저점이니 내일이 저점이니 아니면 모레가 저점이니 그건 몰라. 그들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죠?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뭐 손실이 나든 뭐 플러스가 나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달에 갔는데 뭐 마이너스다? 이 시간 동안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실현하지 않은 손해인데. 그죠? 가장 위험한 건 손실을 자꾸 확정짓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사실 많은 종목들을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응? 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뭐가 더 먹을 폭이 많이 만들어졌나. 그죠? 지금 1등 주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견조한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견조한 카카오 게임즈? 아니면 뭐 오늘 좀 올랐던 2차전지? 얘네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하반기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먹을 폭이 이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얘들도 오르겠지만 그죠? 저희도 보유한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언택이냐 컨택트주냐. 언택은 좀 아닌 것 같죠? 왜 절정이 나왔으니까. 그죠? 4차 대유행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고 초고속으로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점은 곧 만들어질 것이고 주가는 미리 반영할 것이다. 체크하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죽어야 산다, 죽여야 산다라는 거 있죠? 죽어야 먹을 폭이 만들어지고 죽여야 먹을 폭이 만들어집니다.
비가 오면 비를 좀 맞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을 다 정리해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다시 사게 돼 있어요. 어? 다시 사면 걱정이 돼. 그럴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존엄하게 가는 거예요. 버틴다. 응? 네. 시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저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지 않았지 않습니까? 곧 반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그리고 주말에 혹시라도 무슨 뭐 변수가 있으면 뭐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도록 할 텐데, 뭐 큰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목요일 영상을 좀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뭐 특별히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저 오늘 너 뭐 했니? 아까 말씀드렸나? 오늘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오늘 개장 초반에 전약 후강을 예상하고 받으실 분들은 조금씩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오늘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오늘 재미난 건 4단계 격상한 게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을 오히려 해소하는 거고 정점을 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고생하시면 돼요. 다만 꼭 지금 착해지고 있는 주식값을 그냥 떨어지는 무슨 낙엽처럼 보지 마시고 주가가 착해지고 있다. 요거를 잘 감안해서 하반기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